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진범은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가 잡는 경찰 수사에 무능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울 동부경찰서 소속 송모 형사가 상습 성폭행 사건, 일명 빨간모자 사건의 진범인 양용철을 찾아가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력계 소속인 송 경사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용철을 찾아가 범죄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연체금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찰로서의 품위조차 내버린 진상에 대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RC 뉴스 박아나입니다. 야, 너 기어코 양용철이 그 새끼를 면회도 모자라서 영치금까지 넣어줬다며. 아주 수치스럽고 그냥 망신스러워가지고. 범인 마음은 범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너 내가 뻘짓하고 다니지 말라고 권고했지? 양용철이 그 새끼가 지금 아주 신이 나서 떠벌리고 다닌다잖아. 어떤 형사 새끼가 아주 계속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조언을 구한다고. 잡아야죠. 진짜 범인을.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냐? 내가 잡아 쳐놓은 범인을 범인이 아니라고 다시 쑤시고 다니는 이 싸가지 없는 태도! 형사들 얼굴에 똥칠하냐? 너 혼자 형사야? 이 내부 고발자 새끼. 이 범인이 잡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잡아 쳐넣었으면 됐지 뭘 더해. 이놈들이 한 마리나 행동 같은 거 기록해서 나중에 벌어질 범죄도 대비를 하고. 뭐든지 꿈보다 이모. 아니라니까 그쵸. 아니긴 개뿔. 너 그거 뭐야 범죄 기록 파일. 그것도 쓸데없이 요청해서 잔뜩 쌓아두기만 하고. 아, 다 쓸 데가 있다니까요. 언제요? 뭘로요? 와, 사람 이렇게 부정적이야. 아 됐고 너 그 프로파일인지 파일럿인지 그 적임자가 하겠다고 동의한 거야? 할 거야. 누군데? 송하영, 이 새끼가 미쳤나? 너 지금 걔 때문에 뉴스에서 얼마 날린지 몰라서 그래? 진범은 송하영이가 잡은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범죄자 만나서 면담하는 방식은 이미 20년 전 애플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아니, 오히려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혼자서 알아서 한 거라고. 지금이 딱이야. 범죄 행동 부서팀 만들 수 있는 기회. 야 영수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당장이라도 손장실 끌려갈 판이야. 아, 잘 됐네. 가서 좀 만두 달라고 해요. 만들어 주겠냐? 송하영, 네. 내가 말했지? 범죄행동 부서팀 만들어질 거라고. 전에 말한 프로파일러 기억하지? 만약에 범인을 못 잡았다면 살인 연쇄적으로 이어졌을 거라고. 넌 잘했어. 내부 고발 있단 말 신경 쓰지 마. 우린 앞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거니까. 그런데 저는 프로파일러가 뭔지 잘 모르는데요. 괜찮아. 지금처럼만 해.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뭔지 정확히 모르고. 공부 그건 이제부터 나랑 하면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나는 그 적임자가 너라고 확신해. 가자.
윤정수 팀장 어디 갔어? 임금결진 감식계장이랑 통하고 있어서요. 금방 올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2월 4일 새벽 4시 30분경 신흥 5동 321-3번지, 2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 신흥 2동 53-1번지, 4월 15일 새벽 3시 30분경 신흥 4동 98번지 빌라에서 20대 여성들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는 폭력사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는 누가 했어? 4일 사건은 1층에 거주하는 55세 윤영자 씨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발견했고요. 12일 사건은 피해자의 언니 24세 박수현 씨가 피해자를 발견 후 신고 접수. 4월 15일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112로 신고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첫 번째 사건 피해자는 류진희 28세 은행원이고요. 두 번째 사건 피해자는 박소은 22세 대학생. 마지막 피해자는 김호은 25세 미용실 직원입니다. 흉기가 뭐라고? 레저용 칼입니다. 세 사건 범인이 같은 사람 아니야? 아직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거 단순 폭력 사건으로 봐야겠지. 아직 범인이 동일 인물인지 살인을 계획한 사건인지 확정짓기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씨발 이거 일 커지는 거 아닌 거 모르겠네. 일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사건 조사해. 네. 야, 성아야. 넌 좀 맛있는 것 좀 먹자니까 맨날 간다니냐? 아, 빨리 먹고 교도소를 면담도 하고 재난 사건들 보고서도 봐야죠. 그래, 알지 않은데 그렇게 달리기만 금방 망가져. 우리 일은 길게 봐야 된다. 그런 이유로 내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드시고 싶으신데요? 짜장면. 네. 자, 그럼 오늘 사건 좀 볼까? 뭐예요? 1일 보고서 어제 오늘 광수대 신고 접수 이런 사건들이 모아서 읽어보는 거지. 뭐 별거 없죠? 그러게, 없는 게 좋은 건지 있는 게 나은 건지. 주택가 보상, 왼쪽 옆구리 자상으로 인한 중상, 흉기는 내전칼? 레저용 칼이요. 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 신사동? 네. 여기 그냥 폭력 사건인데? 여기 4월 15일 새벽 3시 30분 빌라 주택가 노상, 피해자는 20대 여자 복부, 왼쪽 자상으로 인한 중상, 흉기는 내전칼. 레저용 칼. 잠시만요. 왜? 뭔데? 보고서에 레저용 칼로 검색 한번 해보죠. 내전칼? 네. 올해요. 분명히 본 기억이 있어요. 일단 동장서부터 한번 보죠. 건이네. 두 건이요. 신흥 5동이랑 신흥 2동 올해 2월에 올라갔네. 피해자는 건과 20대 여성 중상 폭력 사건? 일단 잘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 나 방수대에서만 볼게. 팀장님, 알아봤어? 구호동, 고림동 각각 올해 1회 6건이에요. 팀장님, 근데 이거 진짜 같은 놈인가요? 피해자 둘 다 중상이고 둘 다 폭력 사건으로 접수됐습니다. 피해자 둘 다 얼굴은 기억 못한다는 거지. 도망친 빈모습만 기억난다고 하는데 키랑 체구가 크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이 두 건이 같은 놈이라고 하기에는 사건 현장끼리 거리가 좀 있습니다. 피해자 둘 다 레저용 칼에 복부를 찔렸고 같은 범행 도구에 같은 공격 부위. 이 추론대로라면 연쇄성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사실을 보고할 만한 거인지는 판단이 안 섭니다. 가장 걸리는 게 이건데 최근 사건이랑 이 두 사건 현장 사이의 거리가 일단 지도 깎아. 네.
깜짝이야. 다치웠잖아. 왜 난 볼일 보는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난리야 난리가. 아, 내 장난 같아요. 아니 내가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아, 그게 그거 기다리는 거냐고. 볼일 보는 거게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기다려보라고 했잖아.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 아직 살인사건도 아니고 고작이자 주건인데 일 크게 벌렸다가 아니면 그리고 이게 같은 놈이란 증거가 없잖아. 나 어차피 우리 팀 형사과 직속인데 나 지금 관장님 갈까요? 잠깐 동작 그만. 직속이고 뭐고 너 계장도 아니고 나 거쳐야 돼. 알지? 우리 아무리 친해도 보고 측에 그건 무너뜨리지 말자. 아, 그럼 어쩌라고? 잠깐만. 야, 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아, 손에 튀었으니까 찌르는 나겠지. 아닌데?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헐, 고소해라. 야, 이 새끼야. 내가 그렇게 뜯어말릴 때는 들은 채도 안 하더니 남들은 위로 못 올라가서 안달인데 누가 자진해서 아래로 내려가래? 아, 계급장 내려놓은 만큼 이해는 중요하다고. 야, 알았어. 좀만 기다리고 있어. 봐. 아, 몰라. 야, 짜장면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어. 야, 내가 사줄게, 임마! 피해자 진술서에는 범인이 계속 쫓아와서 핸드백까지 던져줬는데 관심도 없었다. 목격자는 비명 소리가 들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쳤더니 도망을 갔다. 복장은 낡은 추리닝, 스펀지랑 키. 다른 사건의 현관문 앞까지 쫓아왔고 심지어 문이 열쇠까지 꽂혀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금품 갈취는커녕 피해자의 가방에도 손도 대지 않았다. 축조 감사드립니다. 현금 금품 가치가 없었다는 게 제일 이상해요. 그렇지. 1월, 2월 각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다른 범행은 없고. 우선 편집부터 하자. 레지언 칼에 피스당한 것만 총 3건에 사건 발생 시간은 전부 새벽. 피해자는 모두 젊은 여성이고 특이점이 있어. 특이점 한 건은 주택가 골목이고 나머지 2건은 피해자 집문 앞이라. 이거 피스당한 점은 다르지만 다른 범행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세 피해자가 공격당한 부위가 전부 다 배야. 내가 봤을 땐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하다, 하영아. 같은 흉기로 범행을 3번이나 저질렀는데 자신이 벌인 사건이 살인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는 걸 알게 된다면 범인은 살인 흉기를 바꿀 거야. 빨리 들어와. 야, 황수대 지금 정신없어. 담배 태는 시간 오는데 왜 오라가네. 아, 형님. 이번 사건 우리 분석팀도 퇴시켜줘요. 또 그 소리냐? 아직 일러 임마. 알만한 애가 왜 이러냐? 우리 팀이 나살했다니까. 이게 문이나 범죄행동 부수팀이지 뭐야. 알잖아 임마. 아직 범죄행동 분석팀 정체성에 대한 인식도 좀 미미하고. 당연히 의미하지. 뭐 시켜주지 맨날 이렇게 방치나고. 야, 알았어. 너 또 그 소리 할까봐 내가 불렀으니까 네가 직접 얘기해봐. 누굴요? 부르셨습니까? 윤 팀장 바쁜데 불러서 미안한데 여기 부경수 팀장이랑 얘기 좀 한번 해봐. 난 할 만큼 한 거다. 간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무슨 일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구경수예요. 저는 감식기에 있었습니다. 구경수 감식계장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범죄행동 분석관?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그 내용들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뭘 하죠? 그러니까 심리 테스트라도 하나? 농담인데.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직 우리 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해해요. 일단 앉으시죠. 제가 지금 좀 바쁩니다. 살인범을 면담했습니다. 범죄자 심리를 알면 그 다음 범죄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방보다 당장 해결이 급하죠. 예, 압니다. 그거는 그런데 범인을 직접 잡아 넣는 것보다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범죄 행동 분석팀의 목적이지만 우리 같은 직업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날이 오면 정말 좋긴 하겠어요. 그렇죠? 이번 수사에 꼭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들도 충분히 유능합니다. 더 큰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 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삐딱합니까? 아휴 참. 두 사람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윤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수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요, 저희 쪽에서 판단합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용의자 특정조차 안 돼서 너무 정신이 없고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범죄 심리인지 하는 원대한 작업에 협조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기 수사 보고 내용이라도 좀 공유가 안 될까요? 안 되시는 거 알면서 물으시는 거겠지만 안타깝게도 공유해드릴 만한 내용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일이 많아서요. 그만 나가봐도 될까요? 윤 팀장님,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저기 수사 과정이나 방법을 모르시지 않으면서 대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러시는 거죠? 우리 팀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건가? 돕고 싶습니다. 아니요. 이건 돕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겁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경위님은 그쪽 일에 신경 쓰세요. 교도소에 수감자들 면담 다닌다고 하셨죠? 이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지 않아요? 강력반 그만두고 포지션 바꾸셨을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뭔지 몰라도 먼 미래의 범죄 예방하셔야죠. 말끝마다 가시가 있네요. 저희도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같은 경찰들끼리 그런 오해를 하실 수가 있죠? 저희 팀이 못마땅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못마땅한 겁니까? 선 넘는 재주가 아주 탁월하시네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은 접니다. 광수대 능력 의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돕고 싶으시다면 경위님의 자리에서 본인의 할 일을 하세요. 이야기는 잘 됐어? 아니요. 방법 있겠지.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이 자리에 껴서.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근데 윤 팀장이랑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예전에 잠깐 같은 사건 맡았었어요. 그래. 그래.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아직 계셨어요? 그 분석팀 써보는 거 어때? 대장님, 아니 뭐 당장 한 명이라도 아쉬울 거 아니야. 분석팀 손발이라도 빌려봐.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분석팀도 결국 조직에서 일하라고 만든 팀이야. 게다가 형석과 직속이고 다들 분석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끼리라도 기회를 한번 줘볼 수 있지 않을까? 응? 윤 팀장도 알겠지만 남들이 안 가본 길 가보려면 또 외로운 법이잖아. 아 그렇다고 이게 뭐 명령 뭐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네.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내라고 한 거야. 여보세요. 그래, 니들도 방위대장에 서서 진행해. 몰라. 일단 내라고 했으니까 우길고 보는 것이고. 됐어. 맨날 말로만 고맙다 그러지. 가만 보면 내가 막은 애야, 막은 애. 자, 그럼 오늘부터 여기로 출석 동장 찍는 거다. 네. 근데 범인이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보다 우린 범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범인은 왜 이 지역들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을까요? 피해자를 공격하고 도주하기에 용이한 곳이었을까요? 아니면 놈한테 익숙한 환경인 걸까요? 글쎄.
병원 이송 중 구급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였으며 목격자가 없어 범인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원 내 안전 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에 위치한 공원 내 가로등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를 추가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RC 뉴스 박아나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소남부 지역입니다. 근데 이건 주택가 골목도 아니고 공원이잖아. 흉기도 레저 역할이 아니고 시칼이고. 근데도 같은 놈이라고? 20대 여성, 새벽 피습 복도 자차. 피해자분과 범행 시각 그리고 공격 부위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물론 공원이긴 하지만 전철에서 내려서 주택가로 들어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늦은 시간에도 공원길을 자주 이용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깜짝이야. 야, 인기 속 좀 해! 김 팀장은. 국가서 가셨습니다. 주택가 골목과 같은 의미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용의자 이상차기도 있어요. 목격자가 있었어? 아니요, 그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간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었나 보네. 30대 남자로 키는 178cm 가량 어두운색 운동복 차림. 그 사고 직후 남자친구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사람에 따라 칼로 찔렀다라는 말을 남기고 대화가 끊겼답니다. 무례함대로 전에 범행에서 만족하지 못한 범인이 더 크고 날카로운 흉기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석팀 생각은 서남부 피습 사건하고 푸르메 공원 범인이 같은 놈일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현장 사진들 보시면 성폭행도 아니고 금품 갈치도 아니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연쇄살인범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소를 포착시키기는 일이지 않을까요? 근데 명백한 증거도 없이 연쇄살인범이다 공표하게 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경찰에 대한 신뢰 역시 흔들릴 거고요. 이 현장에서 발견된 물적 증거만이 단서가 아닙니다. 범인이 머물다가 그 시간과 장소에는 반드시 그날의 흔적이 남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흔적이라고 할지라도 범인을 잡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범인 도구뿐만 아니라 유사 조건 범위를 넓혀서 유사 사건들이 있는지 더 찾아봐야 돼요. 그럼 서울 서면함기 경찰서에 공조 요청하는 겁니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 일단 공조 요청하고 회의 여기서 끝내자고. 여고에서 야간 자율학습도 중단했대. 이대로 비지를 하면 어떡하나.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 뭔가 제자리에 맴도는 기분이에요. 상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범인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 나는 그가 되어야 한다. 나의 분노는 잠시 누르지. 송하영. 하영아. 정마야! 너 뭐해?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이만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세요. 야, 송하영. 그래. 너도 빨리 들어가. 알겠어? 네.
밤 시간, 새벽. 프로파일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범인의 심리와 행동 패턴들을 분석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해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는 흔적과 행동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범행의 목적과 동기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넌 곧 잡힌다. 네. 고청동이요? 거긴 왜요? 서남부 관련 사건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말이에요. 그 범행 도구는 스칼이고 여기도 새벽 2시 반경에 현관에 SL가 꽂힌 채로 살해됐어요. 들어가시죠. 잠시만요. 뭐 하세요? 우리는 바깥부터 봐요. 여기 주변 환경이 어떤지, 구조는 어떤지부터 살피고 들어가야 범인이 왜 여기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지 추측해볼 수 있거든요. 범인이 어디 통과해서 어디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는지 상상할 수 있게? 네, 그렇죠. 아, 근데 구로서 관해 사건은 어떻게 보고 왔어요? 공조 요청해가지고 주변 경찰서들이 비슷한 사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 푸르메 공항 사건 때를 자주 주시하고 있어서 꽤 협조적이에요. 왔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천서 동작서 사건 장소들이랑 분위기가 꽤 다르네요. 그렇지. 뭐가 다른데요? 다른 빌라들처럼 질비하게 빼곡하게 있지 않고 여기 빌라만 단독으로 있잖아요. 일단 들어가 보시죠. 그래. 현관에 SL가 꽂혀져 있었고 그 가방이랑 지갑이 그 옆에 떨어져 있을 때요. 금품은 그대로였고. 네.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망설인 걸까요? 가족들이라도 있었으면 범행이 그대로 노출됐는데 그럴 위험까지 없었을까? 한번 짚어보자. 일단은 어떻게든 쫓아 올랐을 테고, 그쵸. 그리고 피해자가 열쇠를 꽂고 집으로 들어가서 깜짝이야.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망설인 것 같아요. 범인은 공격성은 있지만 대범한 성격이 아니라 소심한 성격 같습니다. 하영이 말은 여기서 기다리고 망설이다가 지 나름대로 용기를 낸 거다. 그러면 그 저번 사건에 불빛 아래에서 막 자기 모습을 드러냈던 뭐 그런 건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반대네.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얼굴을 확인하고 죽인다. 공격하는 순간에 피해자의 표정을 본 거예요. 미친 새끼. 신흥 이동과 고청동 두 곳 다 현관문 앞에서 사망했어요.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망설였다는 얘기를 했었답니다. 소심한 성격이라면 피해자 대부분이 집 앞에서 공격당한 이유가 다 설명이 되네. 그렇죠. 고청동 사건이 4월이니까 푸르메공원 전이네. 네, 그 동작서에 보고된 사건들이 많아서 같은 관할인 푸르메 공원 사건을 먼저 인지한 거예요. 그럼 범인은 이미 4월 고청동 사건 때부터 시카를 사용한 거네요. 그러면 범인이 범행 도구를 바꾼 이유는 우리 추측대로 살인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겠지? 그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전 사건들은 이명동을 제외하고 전부 중범이었어요. 그런 사실들이 범인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범행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도 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살인을 연구한다고요? 네. 살인하려고 공부를 엄청 해.
세상을 초월하는 미친놈이네. 그런데 고청정도 부르고 대부분 서남부에 집중되는데 임영동 사건도 전해주실까요?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지하철 노선을 보면 범행이 일어난 동네 대부분 1호선이에요. 간혹 2호선. 범인이 익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경으로 보면 1호선 일대 거주하는 자일 수도 있죠. 서남부 일대에서 이런 사건들이 관할은 다 다르지만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범행 대상도 미리 물색하지 않고 유동 인구가 적은 새벽 시간, 밤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쫓아가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어요. 수사에 홍선을 주기 위해 계획성 있게 행동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럼 지금 우리가 서남부 일대에서 칼 들고 배회하는 미친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범행 대상 물색이 실패하면요? 그 허탕치는 날도 많을 텐데.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범행 도구를 바꾸듯이 범행 방식도 계속 바뀌겠죠. 끔찍하네요. 가시죠. 네. 레저용 칼에서 시칼로 범행 도구 변경. 다음은 뭘까? 쇠망치 같은 둔기? 범죄를 학습함으로써 범행 방식도 진화했다. 인적이 드문 시각 골목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소심한 성격. 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켜봐야 할 만큼의 공격성을 가진 자. 다음은 뭘까? 어디일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송경호님? 아직까지 계셨어요? 검찰에서 밤 새신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마무리가 돼서 알았습니다. 구청동 자료 잘 봤습니다. 이건 프로파일링 보고서입니다. 네, 광수대에 동의하겠습니다. 대인관계 형성 능력 부족으로 인한 내성적 성격. 왜죠? 범행 대상을 직접 유인할 만큼의 사회성이나 대범함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대부분 현장에서 미행했으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범행 방식의 진화입니다. 진화. 유사 사건 조사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됩니다. 그렇지만 막연한 구석이 있네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범위를 넓히자는 건지. 그렇게 망설이느라고 지체할수록 피해자는 계속 늘어갈 겁니다. 한치라도 빨리 범인을 잡고 싶은 건 우리 광수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무고한 희생자들이 계속 늘어가는 순간에도 광수대 분석팀 선을 긋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단 침입 내지는 방화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화요? 연쇄살인범들은 방화를 즐깁니다. 그들만의 손쉬운 욕구 분출 방식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심한 공격성이 그자의 시그니처입니다. 네, 서울청 윤태구입니다. 침입 범죄나 방화 살해 사건이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신 금품이나 현금 도난이 없는 건으로요. 네. 잠시만요. 액수가 적은 사건도 같이 공유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앉아봐. 하영아, 지금 뭐 한 거야? 그 화되기. 그 화되기? 범인이 되어보는 거예요. 제가 범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똑같이 흉기를 휘둘러봐야 알 수 있는 마음인 거면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누굴 해치려는 건 아닙니다. 위험이 되지. 너가 말하는 그 화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방식은 너무 위험해. 너 한번 봐봐. 지금 네가 어떤지 한번 보라고. 그 새끼들 방 다 들여다보는 거 다 좋은데 그 전에 너를 먼저 돌보란 말이야, 제발. 그런 놈들 길거리 활보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거 생각하면 하영아, 내 잔소리 하나만 할게. 일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을 분리할 필요는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에도 눈길을 주는 버릇이 좀 해. 조언도 잔소리도 감사드려요. 우리한테 뭐가 남을까? 악의 마음을 들여다보느라고 산산조각 부서져간 우리 마음은 뭘로 채울 수 있을까? 나도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 근데 술도 담배도 그걸 대신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찾아보면 안 될까? 널 선택한 게 난데 너가 자꾸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죄송해요. 노력은 해볼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오래 가야 돼 우리. 네. 네, 범죄독서팀 구경수입니다. 화났어요? 네, 집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시 강학구 오호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부부는 대피했지만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딸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사건이잖아. 피해 여성 머리에 등기로 여러 차례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등기? 살인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범죄행동 무서팀에서 말한 그거 아니에요? 진화한다고. 살인이 진화해서 불이라도 질렀다는 거야? 저번에 승경이가 연쇄살인범들은 방아를 지른다고 했었습니다. 불을 줬다고요? 베란다에서 들은 발자국이 우리 작은 방으로 먼저 향했네. 금품을 노린 게 아니네요. 그렇지. 현금이나 비싼 폐물들은 안방에 뭐가 나니까. 내가 볼 땐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 발자국이 여기서도 망설였어요. 뭐로 망설인 걸까요? 나라면 야, 나라면이 무슨 말이야. 제가 만약 범인이라면 작은 방부터 향했을 겁니다. 소심한 공격성. 서남부 사건 범인의 시그니처예요. 서남부 사건 동일범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작은 방에 보통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죠. 하영아! 송경희님 추측대로 침입과 방화로 이어졌어요. 노구동 사건 용의자와 서남부 사건 용의자는 동일범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흉기를 수차례 반복 사용했을 거고요. 게다가 벚꽃 뛰는 것에 능숙한 놈입니다. 현장을 도보로 이동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었을 거고 범행 도구는 어딘가에 숨겨뒀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치사율이 높은 흉기는 크고 날카로워서 눈에 띄기 쉽습니다. 매번 들고 다니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다만 레저용 칼처럼 크기가 작은 흉기는 소지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놈의 살인 시도가 매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는 작은 폭력 사건들도 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연령은 35세 전후로 추정됩니다. 왜 30대 중반이죠? 범죄행동 분석팀은 그동안 1000건이 넘는 강력 범죄 사건과 폭력 사건들을 데이터화해서 1000건이요? 지금까지 200여 명의 수감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무차별 범죄 사례를 종합해보면 이 가해자의 연령은 33세에서 37세가 가장 많습니다. 막 뛰어야 되니까. 범인의 이런 분노가 발생되려면 30대 초반이면 사회적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야, 근데 분노는 20대와도 발생하지 않냐? 네, 맞습니다. 20대들이 즉흥적인 감정 표출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계획적이고 수법의 진화보다는 마구잡이식 범죄가 더 많습니다.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자는 사회적 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을 시켜보면 시선을 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야, 일단 폭력 사건들 싹 다 뒤져봐. 30대로. 네. 다들 빨리 조사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송경이가 피해자랑 얘기해보고 그 다음 송경이 얘기 듣고 조사 진행하자고. 네. 날 알아요? 뉴스에서 봤어. 범죄자들 분석한다고. 뭐라더라? 프로파일러. 나는 당신을 취조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도와주러 왔어요. 날 돕는다고요? 날 왜 도와? 왜 도지? 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무슨 얘기요? 뭐 아무거나. 혼자 살아요? 그럼 누구랑 살아요? 엄마랑 남동생이. 아버지는요? 죽었어요. 성폭력 전과, 절도 전과. 수감 생활을 좀 꽤 했네요. 다 운 나빠서 잡힌 거예요.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운이 나빴다. 운이 좋았으면 안 잡혔겠죠. 신흥동 빌라에도 돈을 훔치러 들어갔죠. 네. 근데 겨우 10,000원밖에 못 훔쳤네? 이것도 운이 나빴네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없을 줄 몰랐죠. 금품은 왜 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잘못 건드렸다가 괜히 덜미만 잡히지. 돈 아니면 손 안 돼요.
꽤 조심성 있는 스타일이네. 네. 범행이 철저한 편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는 파이프 렌치든 강도는 처음 봐요. 왜 이렇게 무거운 걸 골랐지? 여차하면 죽여야 되니까. 왜 죽여야 되는데? 날 봤잖아요. 형사 맞아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강도는 칼을 들지 않나? 칼은 재수 없으면 안 죽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모르는 게 없으시네. 좀 잘 알죠? 그런 거 내가. 아니 근데 돈이 더 필요했으면 더 잘 사는 동네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신흥동을 골랐을까? 강남에는 부자들이 많이 사니까. 근데 경기가 하도 심해서. 그래서 범행 지역을 바꿨구나. 서민주택가 위주로.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이 허술하게 사니까 당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거 의미하네. 다 없이 사는 사람들 잘못이지. 근데 불은 왜 질렀어요? 네? 나 불지르는 사람 아닌데? 아닌데? 나 불지르는 사람 아니에요. 불지르는 거 아닌데? 불 내가 지르는데? 안 지르는 불? 그래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교도소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지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 마음을 좀 알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성적이에요, 당신처럼. 말을 안 하면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만만해 하시잖아요. 맞아요. 내가 다 바본 줄 알아요. 아! 여기 형사들은 당신을 때리지도 않을 거고 아무도 바보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당신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들 나를 싫어했어요. 어딜 가나 손해만 보고 두들겨 맞고 그 집까지 나가고. 그게 언제예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언제? 국민학생 정도? 누가 그랬어요? 동네 영감탱이요. 어린 마음에 힘들었거든요. 나랑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형사들이 묻는 말에 다 대답해요. 그럼 나랑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감옥 가기 싫어요. 그때 생각하면 막 미친 듯이 죽을 만큼 짜증나고 화나요. 그렇게 힘들면 교도관들한테라도 얘기해보지 그랬어요. 아무리 하소연해도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기태 씨 얘기 다 잘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요. 다 말하면요? 다 말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전에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겪고 싶진 않을 텐데. 내가 저지른 거 다 말할 테니까 독방만 쓰게 해줘요. 네? 독방만. 여기 형사들은 모고동 방화 살인 사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백하는 게 좋아요. 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요. 내가 도와줄게.
얘기하려고 한 만큼 여기 형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들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당신 얘기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처럼. 근데요, 전부 다 기억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서 한 거라 전부 다 기억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뭐 기억나는 것부터 천천히 얘기해봐요. 근데 어차피 저 사형당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나랑 다시 만나서 얘기해야죠. 이거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분명히 어떻게 했어? 서나무 사건 용의자 전원자 왔습니다. 전략적인 신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감정 기복이 심하고 사회화가 덜 되는 보입니다. 소통이 원만하지가 못해요. 어쩐지 어리버리해 보이더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지해주는 관계적 형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문하는 게 좋을까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치며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귀까지 맞춰야 돼? 범죄 행동을 치켜 세워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피해자들은 수사관들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온정적으로 대해도 믿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과하게 인정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하는 태도는 최대한 피하고 듣는 형태로 진행해야 돼요. 피의자는 대인 기피 성향이 강해서 주변에 수사관들이 많이 몰려있을 경우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만 들어가야겠네. 시조한도 하는데 뭐 이렇게 지키기만 해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피의자는 일반 강력범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발생한 서나무 사건 피해자만 14명입니다. 그중 사망한 피해자는 6이고요. 더 있을 확률도 아직 없죠. 그러니까 억울한 피해자 한 명도 놓치지 말자는 얘기잖아. 그리고 질문을 두서없이 쏟아내서도 안 됩니다. 소통이 미숙한 자라서 자신도 헷갈려서 아무렇게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앞으로 조사 들어갈 때 질문지를 미리 적어놔야겠네요. 그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틀린 부분도 마냥 수긍만 하다가 진술을 포기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피의자와 가장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수사관 한 명을 정해서 진행하세요. 우리 원하는 대답을 듣는 데는 그게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피의자, 어린 시절에 성폭행 당한 경험이 있어요. 누구한테요? 이 동네 노인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이면 언제죠? 초등학생 때요.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눈치길래 더는 못 물어봤습니다. 피의자 강간증거가 꽤 있죠. 소아 감각부터 성인까지 다 했죠. 아직 안 해본 나쁜 짓이 없어요? 하자, 진정하고 한 명씩 조사 진행하자고. 남기태 씨, 질문 몇 가지 좀 할게요. 오고동 사건, 남기태 씨가 한 거 맞죠? 남기태 씨, 그 집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답 안 할 거예요?
같이 들어갈까? 암기 때 성향상 1대1로 대화해야 더 많은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또 만났네요. 아,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만나서 다시 얘기하자고. 어땠어요? 이 형사들이 얘기 잘 들어주던가요? 잘 들어주던데요? 아, 나하고는 좀 편하게 얘기합시다, 남기태 씨. 네? 내가 남기태 씨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말 편하게 할게. 어차피 다른 형사들도 다 반말했는데요. 뭐. 예전에 얘기할 때 교도소 생활 힘들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한테막 쓰던 조폭 새끼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왜? 그냥 막 아무 이유 없이 때리네. 내가 아무 말 못하니까. 아니, 내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니, 나 뉴스 나온 거 보고 엄청 놀랐을 거야, 그 조폭 새끼. 속이 후련해? 후련한 건가 이게?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칼 들고 사람들 죽이러 돌아다닐 줄은 몰랐을걸요? 얼마나 시겁했을까, 그쵸? 다 나 이용하려고 괴롭히긴 했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었잖아. 도움?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어릴 때 학교에서 생활태도 쓰는 거 그거 뭐죠? 생활기록부? 네, 학교 다니는 내내 의존적, 소극적, 자주성, 결여 이 세 가지가 꼭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까먹지도 않아요, 내가. 의존적, 소극적, 자주성, 결여. 의존적, 소극적. 화는 안 났어? 엄청 났어요. 근데 겉으로 티를 잘 안 내.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뭐 더 할 얘기 있어? 형사님은 내 얘기 못 들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완전 범죄를 꿈꿨었거든요, 내가. 나도 잘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했어? 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책도 사서 보고 텔레비전에 중요한 정보 나오면 그거 적고. 노트에 필기도금 봤어. 도움되는 내용을 하나도 안 빼먹고 다 적어놨어요. 건강에 관련된 것도 있던데 건강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왜 오래 살고 싶은데? 그래야 더 많이 죽이지. 첫 번째 범죄가 뭐였는지 기억나? 국민학교 때 빈집 들어가서 돈이랑 금품이랑 훔쳤어요. 한 3년 전부터는 사람도 막 죽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대요. 3년 전이면 출소한 후에 네. 교도소에서 나오자마자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별로예요. 어차피 틀려 먹었는데요, 뭘 세상스럽게. 오히려 밖에 나오니까 막 더 흥분되던데. 사람도 막 찔러보고 싶고 목도 막 졸라보고 싶고. 왜? 좋아서요. 좋아서 한 것 때문에. 좋아서 했다. 그거 알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눈앞에서 팔다리 파다 거리는 걸 보면 내 심장이 막 뛰어요. 그때 좀 살아있는 것 같다, 내가. 누군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면서 네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 엄청 화내요. 그래서 못 끊지. 뭘? 살인. 멈춰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네. 아니, 이미 며칠 안 하면 막 미쳐버리겠으니까. 시도도 안 했어요. 개새치 새끼. 다른 데서 피해자 얼굴 둘러본 이유가 저거였어.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점점 더 잔인한 걸 시도해보고 싶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범행 도구를 바꿨구나. 처음에는 목을 조르는 느낌이 좋아서
근데 직접 해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황홀했어요. 계속해서 황홀이란 표현을 써요. 이게 최고의 기분을 말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날 집에 가서 푹 잤어요. 황홀해서. 네. 그러다가 이 칼을 쏘았거든요. 칼을 쏘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흥분되고 미친다. 가끔 죽인 동네 가서 추억도 해보고 그랬어요. 추워. 그렇게 칼이 좋은데 왜 파이프렌치로 바꿨을까? 칼 말고 다른 손맛도 궁금하니까. 그게 푸르메 공원 이후였나? 왜 그랬나? 하도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작은 칼 쓰다가 잘 안 돼서 시칼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서 괜히 짜증나고 찜찜하고 답답하고 완전 넘기해야 되는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나요! 아무리 더워도 장갑은 안 벗었어요. 답답하고 땀나도. 완전 범죄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난 더는 못 들어주겠다. 아니 어떻게 저 계속 계속 듣고 있지?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일이다. 저게. 저는 제정신이라 잠시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좋아. 아직도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생각 안 들어. 내가 왜 미안해요? 나 하나도 안 미안하고 죄책감도 안 들어요. 오히려 더 많이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내가 한 일이 뉴스에 나오면 영웅의 것 같아. 너무 자랑스럽고. 뭐예요? 영웅? 자랑스러워. 왜 자꾸 화를 내고 그래요? 다시 하고 싶어요. 난 너가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때? 그냥 화만 가득해서 칼만 휘두르는 미친놈 같다고. 맞죠? 누가 아니야? 더 들어봐요. 예? 더 들으라고? 너 잡히는데 억울하지? 싸우라죠! 안 잡혔으면 최고의 현대사님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많이 아쉽죠? 다시는 못하니까! 이 개새끼야! 그래 맞아! 앞으로 더는 못할 거야. 넌 앞으로 평생 교도소에서 누군가한테 당하고 말 못하고 밤마다 피해자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테니까 그게 싫어? 그게 싫으면 내가 죽여줄게. 하영아! 개새끼야! 하영아!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냥 답답해서요. 저 밑에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을까? 그런 생각. 오늘은 뭘 먹을까? 집에는 뭘 사갈까? 약속이 늦었네. 상사가 너무 짜증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 아닐까요? 그런 평범한 생각들을 해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해요. 아무리 때려잡아도 끝까지 기어나오는 놈들을 보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처참하게 죽어가는데 어디선가 누군가는 평화롭고 세상은 바뀐 게 없네요. 살면서 좋은 사람보다 나쁜 놈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 그래도 가끔은 사람한테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참 슬퍼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대요. 괴물의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시면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니체.
끔찍한 놈들이 끊임없이 나오네요. 면담하는 거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놈들이라 시조할 때와는 다른 또 다른 오물들을 쏟아내더라고요. 그 괴물들이. 그 오물 받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터진 거예요. 비워낼 시간도 필요한데. 그러게요. 내가 그들의 입장이 돼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장 두려운 건 이 안에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더라고요. 나 또한 그들처럼 되는 건 아닌지. 어쩌면 아기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손경이님을 오해했어요. 오해요?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다음 범행을 예방한다. 중요하더라고요. 손경이님은 지금 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이네요. 옛날에 저 막내일 때 범인 잡으려다가 범인한테 얻어맞고 놓친 그 범인 손경이님이 대신 잡아주고 가셨죠. 득진 앞두고 피해자 내가 잡은 거 아니다 다시 바로잡겠다 했을 때 손경이님 뭐라고 답했는지 기억합니까? 그건 갑자기 피의자는 윤 팀장님이 잡은 거라고. 맞아요. 그때도 그렇게 똑같이 답했어요. 그때 당시 마음고생 심했다는 거 알아요? 범인을 잡아야 하는 순간에 겁먹은 형사였죠.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한테 들켰다는 건 참 부끄럽고 많이 힘들었고요. 글쎄요. 형사도 사람이니까 누구에게나 공포의 순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저 윤 팀장님이 다칠 뻔한 걸 막았을 뿐이고 피의자 건강은 윤 팀장님이 하실 게 맞잖아요. 고마웠어요. 사실 오랜만에 만났을 때 제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여전히 꽉 막혔네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시끄럽다면 또 막아야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해지지 않으려면요.